상중인 집을 지키는 건 유가족뿐은 아닙니다. 여기 주인공 다이고는 장례 지도사로서 그들의 마지막을 배웅해줍니다. 젊은 여자의 시신을 나서서 염습하게 된 다이고. 그런데 사실 다이고는 처음부터 이 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 도쿄의 오케스트라에서 첼리스트로 활약했던 다이고. 그런데 이날 공연을 보러 왔던 악단의 오너 소네자키는 단순히 일거리만 끊긴 게 아니라 더 문제였던 건 첼로의 가격. 1800만. 1800만? プロはみんなそのくらいの使ってるし。 엄청난 재능을 가지지도 운이 따라주지도 않았던 다이고는 그렇게 첼로를 놓게 되었던 거죠. 그는 첼로를 처분하고 아내 미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일자리를 찾던 다이고는 신문 광고 하나를 보게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찾아간 면접 장소, 그리고 사장인 이쿠에이와 면접을 보는데 그는 낙관이라는 말에 난색을 표합니다. 하지만 사장의 기세덕인지 제대로 된 거절도 못하고 사무실을 빠져나오게 되죠. 다음날 그는 사장의 전화를 받고 동네 극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쿠에이. 알고 보니 염습 입문자를 위한 DVD 촬영이 있었고 다이고는 시체 대역으로 촬영을 하게 된 거죠. 이후에는 이쿠에이와 함께 여러 시신을 수습하러 다니게 된 다이고. 하루는 아주 악질 상주에게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정성스레 염습을 마친 이들에게 다가온 유족은 아까와는 사뭇 다른 태도로 그들을 대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뒤 상점가에서 오랜 친구 야마시타를 보게 된 다이고. 그런데 야마시타는 그의 일을 삐딱하게 본 건 야마시타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 미카 역시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필살기 같은 이야기를 꺼내는데 평생 첼로만을 연주하며 살아왔지만 이렇다 할 재능은 없었던 다이고. 그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장례 지도사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익숙하지는 않았어도 나름의 보람을 느끼며 일을 배우던 이때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 다이고. 과연 그는 이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작품은 2008년에 제작된 일본 영화입니다.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으며 대외적으로도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기도 하죠. 작품은 주인공 다이고의 귀향을 통해 흘러갑니다. 그는 첼리스트였지만 아주 잘나가는 연주자도 큰 성공을 꿈꾸던 야만가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쩌다 이어진 첼로와의 인연 때문에 이 끈을 놓지 못했던 것 뿐이었죠. 그래서 그는 새로운 직업을 구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아주 우연히 염습을 하는 장례 지도사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처음엔 다이고 역시 이 일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장 벌이가 없던 상황에서 주어진 큰 돈은 그를 고민하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나가며 이 직업이 마냥 거부감을 느낄 만한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되죠. 그가 암초에 부딪혔던 건 일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 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였던 야마시타 그리고 아내 미카가 직업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죠. 이들은 다이고의 직업을 시체팔이라는 말로 비하하며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직업인식에서 오는 괴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례 지도사는 결코 누군가의 조롱을 받을 정도로 인식이 나쁜 직업은 아닙니다. 반면 일본은 작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전히 장례 지도사를 향한 삐딱한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신문제 사회 속 가장 하층민이 속하던 계층이 주로 종사했던 직업 중 하나가 이런 장례 지도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역사적 배경 지식이 없다면 다이고를 향한 멸시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그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분위기를 통해 일본 사회에 남아있는 직업 귀천의식에 대해 누구나 느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이고 스스로도 이런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만큼 달리 보기는 어렵지만 그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만큼은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건 다이고의 직업인 장례 지도사입니다. 장례 지도사는 필연적으로 죽음과 맞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불길하게 느낍니다. 죽음과 관련된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리지 않는 건 역시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무시할 수 없어서일 테죠. 그럼에도 죽음은 우리네 삶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의 탄생과 성장이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한 생명의 죽음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말이죠. 단순히 불길하다는 이유로 혹은 너무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걸 꺼립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다르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는 한 생명의 탄생처럼 죽음 역시 누군가 지켜봐주고 도와준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 역시 빛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 마지막을 함께하는 업체 사장 이쿠에이와 신입 지도사 다이고의 진중한 노력 덕에 작품은 죽음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 죽음과 삶. 두 단어는 어떻게 해서도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결한 존재일 겁니다. 당연히 죽음이라는 단어가 슬프지 않다거나 불길하지 않다면 거짓이겠지만 그렇다 해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는 귀천의식과 편견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준 작품이었죠.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는 탄생의 순간처럼 모든 사람의 진심을 전하는 마지막 순간을 돕던 다이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던 영화 굿바이였습니다.